오늘은 골격계통입니다. 뼈의 이야기죠. 뼈의 이야기. 골격이 뼈라는 소리니까 신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계적인 기반입니다. 좀 물리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뼈니까 뭐가 있겠어요. 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복합 조직입니다. 왜? 뼈가 우리 몸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생명에 당연히 필수적인 복합 조직이고 우리 몸의 조직 중에 필수적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필수적이죠. 뼈의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지지와 보호를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뼈의 기능입니다. 신체 형태를 유지하고 지지 구조물, 그다음에 뇌, 심장, 폐 등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운동 기능을 하죠. 골격근 관절이 연결되어 근육의 수축에 따른 운동의 지렛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뼈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도와주고요. 혈액세포를 또 생성합니다.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해서 조혈작용도 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네 번째, 무기염류를 저장합니다. 칼슘이 제일 많고요. 인을 저장합니다. 필요시 혈액을 방출해서 향상성을 유지합니다. 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우리 몸을 지지 보호하고 운동 기능을 돕고 혈액세포를 생성하고 무기염류를 저장하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뼈의 형태와 기능성을 한번 볼까요? 자, 뼈는 어떻게 돼요? 형태는 돌출된 부위가 있고 구멍이 있는 부위이고 관절면 끝과 끝부분이 있습니다. 관절면이라는 게 결국 끝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돌출된 부위는 어떻게 돼요? 융기결절 등으로 근육, 그다음에 힘줄이 있는데 부착이 되는 시점에서 운동 기능의 중심축을 합니다. 자, 구멍이 있는 부위는 어떻게 돼요? 혈관이나 신경이 통과하는 경로로서 조직 간의 연결과 생리적 조절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면이죠. 관절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형태, 원활한 움직임, 것들을 하고 충격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의외의 장소에 있는 칼슘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일단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칼슘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칼시토닌과 그 다음에 PTH, 부각산소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칼시토닌을 어떻게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칼시토닌은 혈중 농도를 줄이는데 칼시토닌의 혈중 농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있는 칼슘이 어떻게 돼요? 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뼈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근육이나 이렇게 갑니다. 특히나 뭐냐면 염증이 있는 배는 피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는 어떻게 돼요? 더 칼슘 침착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염증 부위에 칼슘 석회화가 되는 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칼시토닌이 주 원인이라고 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갑생성 호르몬이 어떻게 PTH 부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칼슘 농도를 다시 올립니다. 자, 칼시토닌이 분비되면 칼슘의 일부가 뼈로 가는 게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음식물을 섭취한 칼슘은 어떻게 돼요?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 이 칼시토닌의 목표는 뭐냐면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칼슘에 있는 칼슘은 빨리 밖으로 빼내고 들어오는 칼슘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시토닌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 저는 그건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농도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칼슘 농도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부갑상생 호르몬 PTH가 나와야 돼요. 또 칼슘 농도를 올려요. 그럼 이제까지 먹었던 칼시토닌 효과가 다 없어지죠. 근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치료됩니까? 칼시토닌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개발된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의외의 장소에 있는 칼슘의 분포죠. 제가 그 힐링판 마사지기라고 이렇게 약간 손바닥 모양처럼 된 마사지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힐링판 마사지기로 제가 피부를 한번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피부 속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뭔가 다양한 작은 알갱이들이 딱딱한 알갱이들이 여기서 우두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돼요? 잘 톱니바퀴 모양으로 잘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했더니 그 알갱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알갱이가 만져질 때는 아야아야 그랬는데 어때? 알갱이가 없어지니까
아야 하는 게 아픈 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게 있어요. 작은 모래알 만큼 작은 것도 있고요. 굵은 모래보다는 조금 큰 것도 있고요. 조금 작은 자갈망처럼 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제 결론은 뭐냐면 오래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염증 부위가 석회화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회화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단단한 돌처럼 뭉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닥터 땡땡땡땡땡을 땡땡땡 포르테를 바르고 이거를 아까처럼 힐링판 마사지로 살살살 문지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림프 방향으로 손끝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살포시 밀어서지면 그것들이 작아진 것들은 일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나 골줄 시 어떻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천연불 림프순환제만으로 자연히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걸 관찰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칼슘 대사이론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림프순환이 뼈를 튼튼하고 뼈의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로 칼슘 대사이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제인 바이타민 D가 있거든요. 바이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혈액에서 어떻게 돼요? 그 뼈로 칼슘의 이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고 싶다면 차라리 칼시토닌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바이타민 D와 림프순환제를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골다공증은 깨끗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 환자는 약사님 동생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 근위 영양증으로 16, 7년 정도 침대 생활을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침대 생활을 했어요. 이 정도로 되면 아직 뼈가 어떻게 돼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이 아주 극도로 심한 분이실 겁니다. 이분 사는 데가 아마 경산인가 대구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용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봉고차도 아니고 저는 앰뷸런스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동수단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차량 이동 중에 그냥 자기 체중에 의해서 골반이 압박골절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 체중에 골반이 압박돼서 골절이 발생할 때는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절이 오면 거기가 붓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부종만 해도 좀 줄어들면 통증이 줄어들겠지 않냐 해서 서클을 333으로 메가요법으로 그냥 꾸준히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2개월 후에 이분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한다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상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병원에서 집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냐 환자 상태는 어떠냐 그랬더니 골절 부위가 60% 정도 회복이 돼서 병원에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통증도 없어졌다고 해서 퇴원한다고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분한테 칼슘 보충제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메꾸고 뼈가 붙을 수 있는 그 칼슘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 염증 부위에 곳곳이 쌓여 있는 그런 칼슘들이 어떻게 다 뼈로 가면서 그런 손상된 부위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는 림프 마사지를 하면서 힐링판 마사지로 림프 마사지를 하면서 석회화된 그런 부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석회화된 부분을 림프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닥터 땡땡땡땡을 바르고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깊숙하게 마사지가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림프순환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잖아요. 골다공증이 이렇게 심한 사람의 골절이 이렇게 붙을 정도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 노인들이 넘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골반이 골절돼 가지고
붙지 않아서 6개월, 1년 누워 계시다가 굉장히 위험한 안 좋은 상황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과 그다음에 골반의 골절이 어떻게 생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조심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제가 노인들이 골반이 골절된 경우한테 수시로 들여봤습니다. 왜? 저는 처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무료 투여를 많이 했거든요. 봤더니 333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서클을 3포씩 먹게 했더니 대부분들은 1개월 내외. 그 다음에 길어도 2개월 때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퇴원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셨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처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요법을 따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몇 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커다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꼭 써보실 수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걸 꼭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자, 골절의 회복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요? 기존 접근법에서는 외부에서 칼슘제를 주입해서 복용하는 방법, 골다공증 치료의 표준 방법을 쓰거나 골절 회복의 한계가 틀림없이 있죠. 그래서 잘 안 붙고 문제가 되고 또 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배달치료법의 새로운 관점은 이렇게 바이러스 염증 부에 침착된 칼슘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뼈의 손상 부위로 이동하면 골절이 회복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염증 부의 석회화도 동시에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붓고 회복하고 그런 겁니다. 자, 칼슘의 이동부 경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만성 부위에 침착된 칼슘, 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걸 림프순환을 촉진해서 손상된 부위로 칼슘이 이동하고 그래서 골절이 회복되고 석회화도, 염증 부의 석회도 개선되는 거죠.